자, 지난 시간에서 233페이지로 옵니다. 협의 무건대리. 자, 협의 무건대리가 출제가 된다면은 130조부터 135조까지를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문에서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자, 무건대리 중 협의의 무건대리라는 것은 무건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의 무건대리를 협의의 무건대리라 합니다. 자, 일단은 서술 파트는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제 혼자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뭐요? 자식이 아버지의 장롱을 뒤졌어. 등기서를 훔쳐서 뭐요? A의 대리인 갑하고 토지를 뭐요? 홀라당 어리게 팔아버렸어요. 그 대금등도 중도금도 수령했겠죠. 아버지로부터 대리금 받은 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예. 아버지 잘못도 없죠, 그죠? 일단은 본인에게는 무효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럼 상대방은 본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뭐야? 당신 아들내미가 당신을 대리해서 나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대리금도 없이, 그죠? 예. 이러면 어떡하고, 그죠? 집어넣을까, 그죠? 예. 형사고소하겠다. 아무리 나쁜 자식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고민차에. 그래서 내가 뭐야? 나쁜 놈이지만 이놈의 무건 대리 해결을 내가 추인을 하겠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따라서 협의 무건대는 일단은 본인부터 대리권도 받은 법 없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일대 무효란 이유는 본인에게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 자체는 일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뭐요? 추인을 할 수 있고죠. 추인하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뭐요? 고민하다가 이때 추인했어요. 자, 그럼 상적으로 볼게요. 추인이 있으면 무건 대리인의 행위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 효력 발생 시기는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의사는 추인합니다. 그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이양의 자식에게는 뭐요?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럼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요? 아버지가 금방 어떻게 추인했어요? 이양의 자식의 행위는 뭐요? 내가 안고 가겠다, 그죠? 그럼 당연히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가 돼야 됩니까? 처음부터가 돼야 돼요. 당연히 처음부터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 서술 파트 볼게요. 표현 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무건 대리를 말하는데 일단 본인에게 책임 없죠. 따라서 본인에게는 효력이 발생치 않는 의미에서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확정적으로 뭐요? 무효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뭐요? 본인이 추인하면 문제 없다, 그죠? 근데 추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건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방향으로 규정을 둡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당연히 무건대리에서는 계약의 무건대리가 뜰 거예요. 130조 1번 본인에 대한 효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상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적을게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본인의 효력이 없다, 그죠? 즉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무효라는 의미다, 그죠? 본인에 대한 효과. 대리권도 없이 본인을 대리했기 때문에 뭐요? 본인에 대해서는 뭐요? 일단은 효력이 발생치 않는다, 그죠? 무효. 근데 조문을 읽을까?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그죠? 근데 반대로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죠. 따라서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요? 본인의 추인에 따라서 효력이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무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목 유동적 무효 착각하시고. 그래서 협의 무건대가 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은 본에게 추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럼 추인권 옵니다.
추인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한다, 그죠? 본인의 주인권. 자, 그럼 법적 성질로 갑니다. 교과서 보지 마시고. 당연히 추인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 무권 대리일에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본인은 뭐요? 단독행위이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는 일단 뭐요? 무효인데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 유효한 효과가 발생하죠. 일방적으로, 그죠? 예, 대표인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 자, 거기까지만 단독행위, 형성권 체크만 할게요. 법적 성질, 둘째 줄 단독행위고, 그 다음 마지막 줄은요,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 자, 전체를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는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하죠. 일단은 본에게 효력이 발생치 않는 무효입니다. 근데 본이 추인하면 뭐요? 본에게 유효한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죠? 유효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추인은 단독행위고 형성권. 근데 B번의 둘째 줄, 절대로 뭐요?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는 아니다, 그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무권 대리가 뭐요?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체크할게요.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뭐요? 유권 대리였던 것 같은 효과만 본인에게 발생할 뿐이요. 자, 그러면 추인했죠? 그럼 일단은 뭐요? 매매가 유효하게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매도인이라면 약속대로 뭐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상대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상대방도 등기를 넘겨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유효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넘깁니다. 당연히 누가 추인해요? 본인이, 그죠? 본인이 추인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D번. 추인의 상대방 밑줄 볼게요. 자, 그럼 다시 233페이지 조문으로 옵니다. 조문 132조요.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죠. 이 부분이 케이스로 혹시나 깊이 모르면 가장 깊이 모를 수 있어요.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132조 추인의 상대방 법조문의 제목에 밑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33조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앞에 설명했다고 그죠? 본이 추인하면은 이왕의 자식의 못된 놈의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다, 그죠? 따라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계약 시에 소급하여 밑줄 것이고, 다른 말로 뭐요? 똑같은 동의가 뭐요? 처음부터다, 그죠? 처음부터. 또는 어떤 단어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그죠? 똑같은 말이죠. 네, 한 때부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약서에 소급해서요. 또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다 같은 말이죠.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자, 다시 넘겨서 본문을 볼게요. 추인의 상대방. 이 부분이 만약에 깊이 들어가면 제일 어렵게 출제됐어요. 132조. 추인의 상대방은 한마디로 제한 없답니다. 한마디로 제한 없다.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추인의 상대방 제한 없다. 다른 말로 뭐요?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그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된대요. 누구에게나. 즉, 본인은 뭐요?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할 수도 있고 뭐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일단은 대리권 없이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여기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대방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무권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뭐요? 다시 벽에 전매합니다. 현재 누가 앞으로 등기됐어요? 이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뭐요? 상대방이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뭐요? 상대방을 성계한
이자에게 뭐요? 추인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자는 유약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추인은 무권 대리는 물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성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나라고 볼게요, 우리. 자, 내가 가족과 오손도손하게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뭐요? 타이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A의 대리라 칭하는 갑으로부터. 근데 며칠 후에 그저 대리권도 없이 토지를 나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상태예요? 멘붕 상태죠.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며칠 후에 본인이 뭐요? 추인하겠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합니까? 무권 대리에게. 그때 나는 본인이 무권 대리에게 추인해서는 뭐야? 알 수도 있고 뭐야? 모를 수도 있다 그죠? 당연히 알았다면 문제 없겠다 그죠? 근데 여전히 모릅니다. 그럼 여전히 불안하다 그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뭐야? 상대방 일을 모르면 본인은 상대방에는 추인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자, 볼게요. 다음부터 무권 대리인, 거기서부터 먼저 볼게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때는 상대방이 뭐야?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추인으로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뭐야?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요. 상대방은 여전히 추인이 있을 줄 몰랐죠. 상대방이 선이라면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뭐야? 철회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끝났어요. 추인의 방법. 추인은 단독행위 형성권 의사표시다. 그죠? 그래서 추인의 방법. 명시묵시적 재판상 재판에 추인의 의사표시는 제한이 없다. 그죠? 제한이 없다. 그 제한이 없다 체크하시죠. 명시적으로 추인하든, 묵시적으로 추인하든, 재판으로 추인하든 뭐요? 재판 밖에서 추인하든. 자, 그런데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전부 추인 동안 할게요. 전부 추인. 전부 추인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일부 추인, 변경 추인하시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뭐요? 무효이다. 체크하시면 돼요. 일부 추인 또는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무효이다. 자, 볼게요. 갑을 간에 3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죠? 근데 사후에 본인이 그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럼 상대방이 자신이 원래 원한 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왕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 뭐야? 너무 시세에 비해서 싸다. 그죠? 4억으로 추인하면. 이자는 4억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일부 추인 내지 변경 추인은 뭐야? 상대방의 동의 없는 한 무효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전부 추인은 단독으로, 일부 추인 내지 변경 추인은 뭐야? 상대방의 동의 없는 한 무효. 단골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셔야 돼요. 박스 부분. 추인 효과. 추인이 있으면은 다시요. 언제부터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소급하여. 제일 기본이고 제일 많이 떴어요. 자, 이제 박스를 외우셔야 되는데, 추인은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 추인, 묵시적 추인 다 된다. 그죠? 근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했지만 명시적은 문제가 안 되죠. 말이나 글 등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니까. 그죠? 근데 묵시적 추인은 말이나 글로서 추인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추인한 것을 묵시적 추인요? 행동으로 추인한 것을 묵시적 추인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그렇죠? 예. 말은 없었지만 뭐요? 행동으로 추인하는 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자, 그럼 뭐요? 옆에다가 적을게요. 따라서 추인의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행동이요? 추인 행동합니까? 본인 행동이다. 그죠? 추인의 의미를 가지는 본인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요? 가만히 있는 것은 행동이 없기 때문에 추인될 수 없답니다. 추인될 수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은 추인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추인을 부정한 오른쪽부터 볼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처가
남편의 중요 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남편의 채무를 변제했으나, 자, 미주국교. 남편이 뭐요? 이를 알고도 10년간 일을 하지 않다. 어떤 행동이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앞부분 읽으면 감정이 개재됩니다. 부인이 나쁜 부인도 아니다, 그죠? 그 돈을 남편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가만히 있었다. 그건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알고도 미주국이요. 장기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떤 행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초인의 의미를 가지는 본인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부탁드릴 때는 법을 할 때는 뭐예요? 나의 생각을 게재하게 되면 판단이 바뀝니다. 예. 글자 그대로 읽을게요. 그 다음에 초인을 긍정한 경우 볼게요. 본인의 초인의 의미를 담은 행동이 있는지. 1번.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미줄 것이고, 첫째 줄. 당연히 초인이 되려면 뭐예요? 본인의 행동이셔야죠. 본인이, 마지막 줄. 매매 대금 전부터는 일부를 받았다. 알고도 무권 대리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그죠? 인정하겠다는 의미죠. 예. 그 다음 2번.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뭐야?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미주국교 그 유예를 요청했다. 본인이 좀 기다려달라, 그죠? 뭐 어떤 의미요? 갖겠다는 의미죠. 예, 갖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무권 대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차임 일부를 무권 대리에게 지급했다. 누가요? 본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인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한다, 그죠? 그래서 묵시적 초인 되려면 뭐예요? 초인으로 볼 수 있는 본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초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초인 거절권으로 갑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뭐 네 줄 되어 있지만 딱 한마디 못해요. 자,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는 원칙 책임을 안 지죠, 그죠? 적극적으로 초인할 의무도 없죠.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을 안 지지만 적극적으로 뭐야? 나는 초인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본인의 의사의 통지를 초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 미줘볼게요. 둘째 줄 마지막에 초인 거저 있으면 뭐야? 이제는 셋째 줄 확정적 무효로 되고 거기다 체크하시고, 이제는 뭐야?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죠. 즉 법은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불확정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죠? 한번 확정되면 재차 번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초인 거절했다면 뭐야? 다시는 재차 번복 초인할 수 없다. 거기 체크하시면 되죠. 본인 다시 번복해서 초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밑줄 끌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더 이상 최고 철회는 못합니다. 자, B번 체크하시고 단골이죠.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신의척에 뜰 수도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그래서 본인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근데 무권 대리인이 뭐요?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를 돌려합니다. 본인지에서 뭐요? 나는 자신의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는 뭐요?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죠? 이는 앞선 행동과 모순된다, 그죠? 예.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본인지에서 초인 거절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신의척에 위반된다, 그죠? 자, 지금까지 봤던 거 우리가 교과서는 뭐요? 한 장입니다. 엄청 많죠? 일단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은 본에게는 무효입니다. 다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그래서 본이 초인할 수 있다, 그죠? 초인은 본의 단독행위 형성거. 근데 초인하면 뭐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다, 그죠?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그 다음에 초인은 누구에게 되냐? 아무에게나, 그죠? 다만 효과. 무권 대리인에게 초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이를 모르면 뭐예요? 초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대방이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초인은 묵시적, 그죠?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묵시적 초인 되려면 뭐예요? 초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초인을 볼 수 있는 행동이 뒤따른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초인이 될 수 없다. 자, 상대방에 대한 효과로 갑니다. 235조. 자, 지금부터는 131조, 134조는 쉽습니다.
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도 똑같기 때문에 131조 1항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미주고요. 당연히 추인권은 누가 가집니까? 본인이 가지고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즉 최고는 본인에게 최고해야 된다 그죠? 그때 효과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미주고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거절한 걸 본다. 왜요? 가만히 있는 것은 추인 거절일 거죠.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옆에다가 최고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최고권은 상대방이 행사하는데 상대방은 선의자만 행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모든 상대방이다. 모두이다. 그죠?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떴어요. 선의의 상대방만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제일 많이 속입니다. 틀리면 안 돼요. 최고는 악의자도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본문 기억합니다. 마지막 줄. 최고는 뭐예요? 악의 상대방에도 인정된다. 악의 상대방. 거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회권으로 올라갑니다. 철회권.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초인이 있을 때까지, 거기다 적을게요. 철회는 언제까지만? 본인이 초인하기 전까지만, 초인이 있을 때까지 적으시고. 134조요. 초인하면은 철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철회는 상대방이 한다 그죠?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적을게요. 최고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왜요? 초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철회는 상대방이 한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해서 본인 또는 무권대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본인 또는 무권대리에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철회 누구만이? 선의자만이. 그죠? 선의자만이. 자, 그러면 본문 내용 갑니다. 상대방 측에서 뭐요? 적극적으로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뭐요?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가 철회권입니다. 철회권. 그래서 둘째 줄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체크하시고, 즉 철회가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체크하지 마시고 본인도 더 이상 추인 못합니다. 형성거리고. 자, B번 철회권은 뭐야? 둘째 줄 최고와 달리 뭐야? 선의자만 체크하시고. 자, 이제 하나 남으세요. 135조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일단 무효입니다. 그럼 상대방 지인은 불안해져 그죠? 근데 본인이 뭐요? 추인하면은 원래 상대방이 예상했대로 효과가 발생할 때 문제 없다 그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강력한 책임을 줍니다. 자, 조문 볼게요. 135조. 타인의 대리소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증명하면 유권들이죠. 엔더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해.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고 틀리면 돼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적을게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선택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그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했다면 이자가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책임을 물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대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때 가장 기본입니다. 최소한이 어떤 135조 책임을 물으려면 무권 대리인이 뭐요? 행위 능력자라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자가 뭐요? 제한 능력자라면은 당연히 제한 능력자도 타인의 대리인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가장 강력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이와 같은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사례형 문제가 뜬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읽을 때 이자가 뭐예요? 행위 당시에 능력자인지 제한 능력자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뭐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갑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지문 바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기억, 제목.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결론 마지막 줄을 주고 올게요. 법정 무과실 책임을 주고 올게요. 법정 무과실. 자, 이 부분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응용하는 문제. 자, 이와 같은 135 책임 뭐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 하에서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무권 대리 행위를 한 자에게 책임을 주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리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대리인은 자신의 행위에 고의 가실 없음을 입증을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 밑에 판례 보세요. 이 판례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뜰 거예요. 이미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뭐예요? 병이 본인 A 명의의 뭐예요? 위임장을 위조해서 갑에게 줬습니다. 토지 매도를 할 수 있는 뭐예요? 위임장을 본인 명의로 위조해서 갑에게 줬습니다. 그럼 갑은 뭐예요? 이를 몰랐죠. 당연히 본인으로부터 뭐예요?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다고 믿다고죠. 그래서 대리인 자격으로서 계약을 체했다. 근데 결론 대리권 준 바가 없죠. 그래서 이자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대리권 준 법 없다, 그죠? 근데 위임장을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가 작성한 법 없죠. 그래서 위조 이미 입증을 했다, 그죠? 입증을 했어요. 그럼 이자는 책임이 없다, 그죠? 그럼 이자는 누구에게? 갑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지라고 그죠? 네가 대리권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변명한가? 나도 잘못이 없다, 그죠? 위임장이 이놈이 위조해서 갖다 주는 거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죠? 알 바가 아니고, 네가 대리권도 없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지라. 보니까 가실 책임인 경우 뭐가 책임이에요? 무과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네가 이자에게 뭐야? 불법행위 책임을 못 넘어서 그 너희들의 문제고, 나는 뭐야? 네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103조 무과실 책임으로 대리권 흥결에 관해서 뭐요? 대리인에게 가실되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더 밑줄 볼게요. 무권 대리인과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뭐요? 대리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뭐요? 당연히 130조 요건이 구비되면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 자, 넘깁니다. 요건. 본인의 추인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B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해석이니까 법조문 없어요. 그 다음 10번, 대리권도 증명 못하고, 그 다음에 D만 체크할게요. 대리인이 뭐예요? 능력자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F번도 보지 마시고 해석이니까. 자, D가 이 요건이 구비되면은 가장 기본,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체크하시고, 무권 대리인이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정액증을 반드시 하나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볼 필요 없습니다. 상가로 3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1번만 기억할게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도 받은 바 없이 뭐요?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재단법인에게 출연했다고 하죠. 부할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이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다고 해서 언제나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다도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무효이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보지 마시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무권대리에게 추인은 원칙으로 뭐요? 어차피 전부 동격이에요. 전부 추인해야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 행위된 본의 추인은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에게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 행위는 권리의 성격, 즉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그죠?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행위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은 부정된다. 금방 봤죠?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이 지문이 뭐예요? 23회차부터 등장이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의 내역의 변경추인 적을게요. 변경추인. 일부 내지 변경추인은 요건이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죠.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맞죠? 그죠? 효력이 없다. 전부 추인만 단독으로. 자, 매일 문제 2번 올게요. 매일 문제 2번. 항상 대리 파트에서는 대리를 먼저 파게 돼요. 주인공이 대리이기 때문에. 무권대리너라 본인이 갑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병이 될 겁니다. 갑의 대리라 칭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을 벽에 매도했다. 틀린 것은 1번 추인은 본인한테 그죠? 갑이 누구에게? 상대방 병에게 추인하면은 자, 항상 추인 있으면 효과 발생시키죠. 자, 미적을게요. 추인한 때부터 왜 틀었어요?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다 그죠? 계약세 소급하여 틀었습니다. 바로 정답은 1번이고 제일 자주 듣고 가장 쉬운 지문이요. 그 다음 2번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누구에게요?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을 했다 그죠? 자, 미주고 그때 병이 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 병이 이를 몰랐다 그죠? 본인은 추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번 상대방 병은 갑에게 최고할 수 있죠 그죠? 상당 기간을 줘서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 철회입니다. 철회니까 뭐요? 4번 병이 을의 대리권 없으면 알지 못했다 그죠? 그때 병은 갑의 추인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네. 5번. 을이 행위 능력이 없다. 거기 착하시면 마지막에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맞죠? 그죠? 을은 병에 대해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협의 무권대리를 봤어요. 표현대리로 옵니다. 표현대리. 즉,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무권대리입니다. 갑이 뭐요? 본인을 대리할 대리권도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그죠? 상대방과 본인 소유 토지를 매도한 계약을 체다. 즉 대리 행위는 있었지만 대리권이 없이 합니다. 무권대리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대리인으로 보인다 그죠? 대리인으로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 모두 다 상대방은 공통적으로 서리 무과실해야만 합니다. 서리 무과실. 그때 이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 등을 따져 들어가니까 뭐요?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의 여지가 있을 때 무권대리지만 뭐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권 대리하고 뭐요? 같은 책임을 누구에게 지웁니까? 본인에게 지우는 무권대리를 뭐요? 표현대리한다. 그죠? 그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보호가 되죠. 그죠? 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무권대리지만 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를 한다. 자, 볼게요. 표현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의 원이 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마지막 줄 본인에게 뭐요?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125조로 갑니다. 개별 요건에서는 당연히 126조가 뜹니다. 자, 125조. 제3자에 대해서 제3자 한번 적을게요.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표현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제3자는 뭐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자입니다. 표현대리는 누구를 부하게 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부하게 해줘야 되죠. 따라서 제3자라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적을게요. 대리행위의 상대방.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제3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번 질문이 됐어요.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타인 동그라미 치고 타인은 누굽니까? 무권대리인다. 그죠? 무권대리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동그라미 치고 자가 누굽니까? 본인다. 그죠? 예. 저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어디가 초점입니까? 알 수 있었다. 그죠? 알았다는 단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때는 책임이 없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표현했던 부분을 보면서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은 뭐요? 토지 소유자인 자가 뭐요? 제3자인 상대방을 찾아서 뭐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토지를 매도코자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뭐요? 타인인 무권대리인 갑에게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다고 뭐요? 토지 소유자인 자가 뭐요? 제3자인 상대방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부터 직접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갑을 당연히 A의 대리로 알 수밖에 없죠. 그때 성립하는 표현대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자, 성립요건. 본인이 제3자에게 일정한 자에게 뭐야? 대리권을 줬다는 의사를, 대리권 수요 사실을 표시가 있었는 거죠. 즉,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간염의 통지지, 대리권 수요는 수권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둘째 줄 밑줄을게요. 제3자는 누구만을?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죠. 그죠? 명시, 묵시죠. 본이 직접 받은 상대방으로 뭐요? 대리인을 통해서 할자든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표시의 방법. 대리권 수요 사실의 표시 방법 제한 없다. 그죠? 명시, 묵시죠. 구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받은 대리인 대리자를 통해서 하든 반드시 뭐예요? 용어도 대리인, 대리권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이 125조에 해당한다. 자, 거기다 밑줄 그을게요. 사회 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 성낙 또는 무기인이 125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나도 똑같아요. 자, 기본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런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김수미 선생이 홈쇼핑에다가 뭐요? 자기 이름을 걸고 김치 등을 판다. 그죠? 근데 실제 사업자는 누구예요? 다른 자죠. 그죠? 그렇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누구를 사업 주체로 알 수밖에 없다? 그분을 사업 주체로 알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타인에게 사업을 뭐요? 자신의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빌어주기 때문에 자신이 최종적으로 그 사업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에 있으면 뭐요? 외부에다가 표시한 거로 볼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그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업을 한 적이 뭐요? 자기가 최종적인 본인에서 책임을 질 관계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자와 상대한 뭐요? 상대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125조 문제다. 그죠? 그래서 1번 판례
호텔에서 뭐요? 헬스클럽을 운영합니다. 특급 호텔이 엄청나게 회원권이 비싸겠죠. 근데 헬스장과 호텔은 주체가 다르죠, 그죠? 근데 호텔에서 헬스 시설을 운영한 적이 뭐야? 호텔의 이름을 달도록 허락했어요. 나는 회원권을 살 때 누구를 최종적인 책임자로 할 수밖에 없다? 호텔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호텔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25조 문제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2번. 대리권 수요 표시는 명시 묵시적이다, 그죠? 대리권도 준바도 없이 모든 등기 서류를 타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묵시적으로 외부에다 대리권을 준 거로 표시한 걸 오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125조 문제. 그 다음 명.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되어 그 범위를 넘었다면 다음 시간에 확인할 뭐예요? 그날 없는 표현 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적인 요건. 상대방은 선이고 무가시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뭐요?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죠? 악의 또는 가시 있는 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의 악의 가시는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죠? 본인이 상대방 악의 또는 가시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적용 범위 적을게요. 대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근데 125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중 어디에만 가능한 형태다? 임의 대리에만 적을게요. 누구에게 나를 대리할 대리권을 줬다, 그죠? 즉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임의 대리밖에 없죠.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표현 대리 요건을 검토합니다.